종교 비자는 상대적으로 급행 신청에 대한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돈을 낸다고 해서 바로 급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급행 신청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음 외국 변호사 박종명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 비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 비자로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비자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 기관이 갖추어야 될 요건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자격 요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비자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라는 것은 미국이 워낙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종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비자를 주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장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 영역의 분들도 충분히 종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지만은요, 오늘은 대부분의 케이스인 기독교 성직자들의 종교비자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비자는요, 비자를 받게 되면은 미국에 입국하셔서 2년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시고 한 번 더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5년까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요. 사실은 미국에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일부 성직자분들은 나아가서 EB4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비자를 받으시면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년의 종교비자는 반드시 이어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를 받고 실제로 한 2년 6개월 계셨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2년 6개월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종교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비자는 크게는 청빙을 하려고 하는 교회와 청빙을 받는 성직자의 자격 요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자격 요건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를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빙하는 교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모든 비자 프로세스가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입니다. 요즘에 종교비자, R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시고 페티션을 승인받기까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조금 빨라진 것이고요.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급행 절차가 없는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종교비자는 급행 절차가 열려있는 비자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다른 비자는 급행을 신청할 때 돈을 더 내면 됩니다. 종교비자는 그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급행 신청에 대한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돈을 낸다고 해서 바로 급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려고 하는 그 청빙교회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종교비자 등을 통해서 최근 5년 안에 청빙한 이력이 있는 교회라면 빠르게 급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성직자를 초청하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인스펙션 기록이 없을 거기 때문에 급행 비용을 내신다 하더라도 인스펙션 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인스펙션 시기가 조금 많이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행 신청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시는 게 빠른 방법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청빙하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salary라든지 아니면 other compensations인데요. 청빙하는 교회에서 성직자에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여지는 샐러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혹은 샐러리가 조금 낮다라면 other compensation으로 집을 마련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추가적인 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러면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그 기관이 IRS로부터 세금이 면제된 기관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청빙 기관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교단 또는 본인이 속한 그 교회가 IRS로부터 세금 면제 서류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그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빙 받으시는 성직자의 중요한 3가지 입증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해당 신청자께서 해당 교단에서 최근 기준으로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었는지를 보이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교단에서 발급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될 텐데요. 그거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2년 동안 그 교단에 소속되어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R1 비자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빙을 받으시는 성직자께서 청빙하는 그 교단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침례교단의 경우에는 교단 차원에서 청빙하시는 분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고요. 개 교회별로 청빙하시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마다 다른 포인트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 교단이 요구하는 그 성직자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명을 하고 그 소명된 기준에 내가 부합하다라는 것들을 학위라든지 오디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함을 잘 소명을 하신다면 한 번에 무리 없이 승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비자 거절을 받으셨던 이력이 종교 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민국에다가 먼저 청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그 청원서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청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비자 거절에 대한 이력을 밝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크게 관여가 되지가 않고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때는 비자 거절 이력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소명이 되고 오픈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이민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1차적으로 승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절받으셨던 이력이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렸던 고객 사례에서도 신학대학원에 가는 부분으로 학생 비자를 2번 거절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인터뷰 때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잘 소명하고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를 거절 받으신 사실 자체가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예전에 비자 거절 받았던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교 비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만 잘 준비하신다면 나머지는 준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비자 준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